이러한 소식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된 것일까요? 예전이라면 이러한 소식에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XRP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코인 가격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상승을 하면서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르다노의 바질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에이다의 가격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승 흐름을 XRP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의 흐름이 아닌 것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대망의 FOMC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FOMC로 자산시장의 이번 연도 방향이 나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06% 하락한 18,9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92% 하락한 1,328달러, 7위의 XRP는 5.95% 상승한 0.40달러를 나타내며, 8위의 에이다는 0.14% 상승한 0.4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4%, 17.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7.7%로 더욱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60%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58.16%로 롱 포지션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현재 크립토 마켓은 FOMC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얼마 전 홍콩 부동산 재벌인 에드리언 청이 설립한 홍콩 C 캐피털에서 이제 향후 18개월 동안 블록체인과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이제 당장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제 작년이죠. 2021년 한창 투자 붐이었던 기관의 투자가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 속에서 나온 뉴스라 더욱 반가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2021년 초에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은 기대감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코인이 다 오를 때였는데, 이제 마치 크립토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인 마켓에도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말은 전체적인 볼륨은 커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세력에 의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물론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코인 마켓에는 좋은 소식이죠.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으며, 이를 통해 코인이 더 이상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산 투자 시장이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과거부터 코인에 투자해온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이 증시와 연동이 되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나 걸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차 기관이 들어오고 규제를 받게 될수록 주식과 유사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커플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2022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12,000에서 13,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또한 11월 한 번의 폭락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제 통상 10월과 12월은
그나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편이었는데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의 하나의 인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빠진다고 해서 코인이 다 망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거쳐야 할 단계일 뿐인 것인데요. 일단 마이너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크립토 윈터가 오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수익률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0%, 50% 이런 수치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 자체로 지나치게 괴로워하시는데요.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장이 오면 어중이 떠중이 잡코인들이 대부분 다 오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이겠죠. 수익률이 아닌 수량에 집중하며 기회가 올 때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폭풍 전야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안타깝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쌍바닥 패턴 저점 붕괴 시 추가 하락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약 27.5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제이슨 피지노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대 USD 일봉 차트 기준 최근 비트코인은 18,600달러 선을 지켜내지 못하며 웍오프 반등 시나리오 중 쌍바닥 패턴 완성에 실패한다면 훨씬 낮은 저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추가 하락이 나와도 올해 상반기 발생한 것과 같은 큰 낙폭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3,000에서 16,000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때 시장 내 투심은 이제 극단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 8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여파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단연코 FOMC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오후 2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경우는 FOMC에서 지켜볼 4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를 제가 정리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단연코 기준금리 인상 폭입니다. 이는 뭐 말하면 입만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제 75bp 인상을 하게 될지 100bp 인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예측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75bp 인상 확률을 82%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조사한 96명의 월가 전문가 중에 단 2명만이 100bp의 상승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100bp 인상이 결정이 된다면 위험 자산들의 충격은 불가피하겠죠. 두 번째로는 점도표와 최종 금리입니다. 일단 점도표는 페드의 이제 멤버들의 기준 금리에 대한 개인적인 예측을 모아 놓은 것인데 페드의 공식 예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6월 점도표상의 기준 금리 중앙값이 올해 말 3.4%, 내년 3.78%였는데 월가는 대부분 올해 말 4% 안팎, 내년 4.5% 안팎으로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축
연속 사이클의 가장 높은 기준금리가 4.5%라는 관측인 것인데, 하지만 또 시티그룹의 경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최종 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점도표 중앙값이 올해 말 4.125%, 내년 말 4.3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23년에는 이러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2024년에 한 차례, 2025년에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 이제 경제 전망 요약 SEP를 통해서 연준의 위원들이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갈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연준의 목표인 2%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면 현재 긴축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높게 제시를 한다면 긴축이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말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를 2.7%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면서 2.5% 이하로 전망하면 비둘기파적인 전망, 3% 이상으로 제시하면 매파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 매파적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제롬 파월의 의장의 연설이 저번 자산시장의 하락을 야기시킨 잭슨 홀의 연설과 같은 매파적 언사로 일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블랙록의 채권,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의 경우는 파월 의장은 더욱 거칠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크레셋 캐피털의 한 전략가의 경우 또한 기자회견이 극도로 매파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투자의 경고를 나서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와 거리가 멀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연준과 파월 의장이 계속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11월 FOMC에도 또 다른 잠재적인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월가의 유명 은행이죠. 이제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페드가 매파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비둘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뜻은 이미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75bp 인상 자체만으로도 매우 매파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을 열심히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 한국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주무시고 계실 시간인데, 자고 일어나면 과연 시장이 피바다가 되어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단기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매일같이 소식들이 나온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이제 최근 소송에 관련된 소식들만 나오다가 오랜만에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를 직접 사용하는 솔루션 ODL에 관한 소식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리플 필리핀 최대 비은행 송금업체 아이리밋과 파트너십 ODL 활용이 확대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필리핀 최대 비은행 송금업체 아이리밋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아이리밋은 리플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활용 범위를 내부 자금 관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리밋은 지난 2018년부터 리플의 파트너사로 합류한 바 있으며 ODL 등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저렴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리플사의 경우는 참 소송 속에서도 비즈니스적인 능력은 참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작년 7월 일본과 필리핀 간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었으며
이번 연도 7월에는 카타르 국립은행과 필리핀 간의 송금을 리플사의 솔루션을 통해 진행한다는 소식도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상 전 세계 지도를 펴도 리플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이죠. 이런 소식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된 것일까요? 예전이라면 이러한 소식에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XRP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코인 가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하면서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르다노의 바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에이다의 가격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승 흐름을 XRP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의 흐름이 아닌 것인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입니다. FOMC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통상 FOMC가 잡힌 한 주의 가격은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FOMC에서는 75bp 또는 100bp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위험자산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600만 불을 지불하고 비트코인 301개를 추가 구매하게 됩니다. 과거 매수했던 비중에 비해서는 턱없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는데, 하지만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죠. 지금은 더 적은 가격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이클 세일러의 행보에 시장의 가격이 하락해서일까요? 일각에서는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를 최고의 투자로 보고 있으며 본인이 말한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이 더 딥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는 비트코인 3만 달러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3만 달러 평단가라는 사실은 상당히 인상 깊은 지점인데, 누구든 바이 더 딥 분할 매수를 통해 비트코인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릴 수 있죠. 누구나 코인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이러한 것을 이겨내며 실천하고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는 투자자들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경제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며 행동으로 실천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